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드 8월 26일 2022년 방송 요약 및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적중률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켈시 베어는 올해 1월달 말에 작년 4분기 ECI 데이터, 즉 Employment Cost Index를 보고 물가와 임금 간의 그 상호 상승작용이 있는 것을 필립스 커브가 작동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올해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만큼 공격적으로 연준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확히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비앙코도 좀 공격적인 그런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오늘 세 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JP 모건의 픽스드 인컴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켈시 베로,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마크로 전략하신 분이고 매튜 혼백, 그 다음에 비앙코 리서치라는 회사의 짐 비앙코입니다. 그래서 50pp냐 75pp냐 9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 75pp 얘기하셨고요. 모건 스탠리는 하우스뷰가 50pp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세 분 다 노라고 했고요. 굉장히 강조해서 절대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짐 비앙코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이 고점을 찍은 게 6월 달에 3.5%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고점을 찍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두 분 다 이제 고점을 찍었고, 세 분 다 고점을 찍었고, 그치만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짐 비앙코만 내년에는 오히려 10년물이 3.5%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 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주제로 파웰이 8월 26일 날 잭슨홀에서 연설한 내용에 대한 그런 평가였는데요. 세 분 다 상당히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짐 비앙코는 본인 의견인데 물가가 좀 구조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축소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60빌리언 달러에서 또 95빌리언 달러로 더 자산 축소가 커질 텐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짐 비앙코의 언급인데 상당히 좋은 코멘트여서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따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못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두에게 안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에게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번 연설에서 표현해서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그런 가격,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면 대신에 뭘 좀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S와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시장의 가격 형성에 대해서 QT가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이제 보면 2023년도 말에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더 올라가고 4% 약간 모자라는 수준으로 6월달에 이렇게 점수표를 찍었는데요.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이때 좀 올라갔다가 이때 오히려 중반에는 2023년 중반에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앞서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반론이었습니다. 이 앞에 세 분은.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wkish Fed is bullish. 연준이 앞에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물가를 잡아줘야지 주식시장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유약하게 연준이 움직이면 앞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좀 긴축을 제대로 못하고 물가를 못 잡으면 결국에는 2024년도 가게 되면은 정책금리가 확실하게 4%보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짐 비앙코는 연준한테 좀 아쉬움을 피력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한 번 일회성의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구조적 인플레이션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론 둘 다 있겠지만 본인이 볼 땐 이제 2%로 명확하게 물가 목표치를 선정을 한다면은 시장이 더 불어준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신 거고요. 본인이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고,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이번에 언급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아시는 거지만 지정학적인 마찰 혹은 공장을 이제 미국이나 근처로 옮겨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기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의 증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축소의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결국에는 한 65빌리언 달러, 하나로 뭐 한 7조 원 정도, 70조 원 정도 지금 연준에서 Q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5빌리언 달러, 그러면은 이제 하나로 치면은 110조 원 정도 이제 연준에서 더 이제 자산 축소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그만큼 채권의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가 전혀 없었다. 파웰이 이번 잭슨 홀 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확실하게 QT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을 축소시킨 거다.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데요. 길트의 U는 이제 빼야 됩니다. GILT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2년물 채권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한 달이 아니네요. 한 달 맞네요. 한 달 만에 100bp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1%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8월 초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8월 말에 벌써 3% 가까이 찍고 있는 것, 이런 상황들을 보고 ECB나 유럽 중앙은행이나 영국 영란은행이나 전부 다 이제 좀 긴축적으로 좀 가고 있다. 소구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QT의 영향이, QT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종국에는 값이 싸진 미국 국채를 사게 될 건데, 특히 장기채를 사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팔고 이 장기채를 샀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다.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보기에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고 보는 것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위험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대신 이제 테일러 리그스가 MBS에 대한 질문도 하니까요. 사회자 테일러 리그스가 MBS에 대한 질문도 하니까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MBS는 좀 다른 얘기다. 연준이 이제 연준 찾고 있는 MBS를 시장에 내놓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자산 축소, 그것만 고려할 건 아니고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줄기 때문에 MBS가 창출되는 그 공급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봐야기 때문에 이거는 MBS가 시장에 공급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하셨고요. 그 대신 이제 미국의 국채는 지금 적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소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 발견이 좀 용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법 마이클이 수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450bp의 그 스프레드는 너무 작다. 어떤 부도 위험이나 아니면은 경기 후퇴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다. 그리고 향후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셨고요. 그 의견에 케이시 베로 동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할 만한 건 뭐냐에 대한 질문을 테일러 리그스가 이제 duration risk, 만기 리스크, 그 다음에 convexity에 대한 고려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잘 아시겠지만은 장기 채권일수록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장기 채권일수록 duration 리스크가 큰데 하이힐드 채권은 보통 만기가 짧기 때문에 duration 리스크가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비교적 많이 주기 때문에
컨벡시티를 고려할 때도 오히려 더 우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벡시티는 positive convexity, negative convexity 이런데요. positive convexity 하면은 금리가 이제 낮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이 더 심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그래도 덜 빠지는 그런 걸 이제 positive convexity라고 하고, 그 반대가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저당 채권입니다. 저당 채권 같은 경우에는 negative convexity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확 빠져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당 채권의 앞단에서 돈을 실제로 빌리는 주택의 구매자들은 실제로는 고금리로 처음에 초기에 이제 대출을 받아도 바로 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컨벡시티도 고려해서 이제 지금 채권 상품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장점에도 하이힐드의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가격이 너무 이제 비싸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시마다 좀 매도를 했고, 그 대신 싱글 A 레이팅의 오토 ABS 차량 관련한 이제 ABS로 차량을 기반으로 한 ABS로 5% 정도 연리를 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대신해서 샀다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만기를 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디어 줬던 게 투자 적격 특금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인데, 만기가 짧으면 그것도 이제 대신 하이힐드보다 투자할 만하다, 하이힐드보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채권 가격,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 준비한 콘에 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이힐드의 지금 고평가된 가격은 이유가 이제 주식시장하고 달리 에너지하고 산업재 포션이 크다는 거죠. 이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이 에너지 비중이 13%나 달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셔너리한 그런 환경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하이힐드 채권을 갖다가 선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엑손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이런 데들 다 합치고 산업재 쪽 합쳐도 워낙 테크 쪽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마켓캡이 크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힐드 시장 보면은 절대적으로 비중이 큰 거죠.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고물가 환경에서 이 가격이 잘 버티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나쁜 채권은 없다, 나쁜 가격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하셔서 동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좀 높은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8월 26일 날 데이터가 온 거지만, 우리가 명목 물가치보다 지금 CPI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하고 임대료 탓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만약에 이 정도의 월별 물가 상승률이 연율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거의 0.1%니까요. 그죠? 0.1%에 12 곱해봤자 1.2%고, 요게 마찬가지로 0.2%라고 그래요. PC는. 그래도 이제 3%가 안 되는 연율의 그런 물가치인데, 대신 코어, 즉 변동성이 큰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빼면은 오히려 지금 코어가 명목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인건비를 확실하게 낮춰야지 연준이 물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그 대신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댈러스 연은에서 하는 이 튀는 데이터를 절삭하고 좀 깎아서 만든 평균치를 보면 확실히 이것도 이제 8월 26일이라인가 발표됐는데요. 이제 이거 3.4%로 확 이제 월별 인플레이션 보면은 이렇게 줄어든 추세죠. 그래서 쇠불도 단김에 확 이제 이번에 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자신감을 가질 만한 데이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적으로 본 이후에는 한편에 이
코어가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뭐 아무튼 코어가 4배 이상이 돼요. 코어가 확실하게 PC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물가치가 2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으로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 그리고 쇳불도 당김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bullish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공격 58%, 수비 42%를 유지를 하고요. 그 대신 좀 아쉬운 거는 제가 2.5%까지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때 좀 리스크를 좀 줄이자. 롱 듀레이션 애셋에 대해서는 만기가 긴 주식 그리고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덜어내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의 가격은 그만큼 롱 듀레이션 자산이 이제 우량 자산이고 금리를 더 주게 되면은 달러 가격이 튀니까 이건 손해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가 길면서 좀 위험도가 큰 자산은 가격이 그 사이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만약에 한 2.6% 정도 됐으면은 일정 정도는 좀 양쪽에서 덜어내자 했으면 더 성공적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